기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 전자신문 3월 31일자 기사 데이터 센터 배터리 10초마다 점검 미행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요 사진 그림에서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좀 깔끔하게 옮겼고요. 내용을 간단히 보면 예전에 카카오에서 이제 화제가 났기 때문에 그런 건데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는 10초마다 배터리를 점검하고 배터리 적정 기간 확보해야 한다. 대책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되고 대상 사업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는다. 그래서 작년에 그 SK CNC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카카오, 네이버 장애 후속 조치로 디지털 서비스 안전 강화 방안을 이제 발표한 거죠. 그리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쭉 얘기했고 끊김없는 디지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안정성, 생존성 강화, 신속한 장애 복구, 디지털 전환 가속화, 디지털 위기관리 기반 구축 3개 분야로 마련됐다. 재난 예방 강화를 위해 10분 단위까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배터리 점검 주기를 10분에서 10초 이하로 단축한다. 다양한 배터리 이상 징후 체제를 병행 구축하게 했고 리튬 이온 배터리 온도가 올라가거나 가스 데이터 연결이 케이블 단락 시 열, 화상 탐지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배터리 간의 차단 체계를 설치하도록 했다. 데이터 센서의 구조적 안정도 확보를 해야 하고 UPS 등 전기 설비와 전력선 포설을 금지시켰다. 혹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그 확산 방지를 위해 배터리 간 간격을 0.8에서 1m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배터실 내에 내부 구조 적변으로 분리된 공간 한 개당 설치 가능한 배터리 총량도 5MWh로 제한한다. 그런 내용이 쭉 있는 거고요. 재난 발생 시 전력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UPS 등 전력 차단 구역을 세분화 단계로 차단했는데 개별 설비, 설비 그룹 층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설비를 직접 차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비해서 원격으로 전력을 차단하거나 UPS를 거치지 않고 전력을 우회 공급하는 전력 바이패스 체계를 구축한다. 데이터 센서 안정도 개선하고 관련 기술 개발하고 데이터 센터 재난 예방 대비에 생존성 확보가 필수적인 방안을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설치, 검사, 실시 해서 배터리 실내에 전력선 포설 금지 및 재배치 등 직접 정보통신 시설 보호 지침 세부 기준을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효과적인 액상 소화제 개발하고 전기 설비 침수를 방지하고 AI, IoT 기반의 차수벽, 전고체 배터리 등 데이터 센터 안전 기술과 함께 데이터 트윈 기반의 예측 기술을 추진한다. 그런 내용이 쭉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과기정통부 어떤 실장님께서 SK CNC의 이온 배터리 납전지로 교체 완료했다. 그래서 기축 데이터 센터도 이와 같은 방안이 이행이 안 될 경우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종합해서 정부에서 이행 계획을 제출해서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해서 적절한지 판단할 것이다. 이 그림 0.8m에서 1m 이상 렉과 렉 간에 이렇게 띄우는 거, 내부 구조 격변 설치해서 5MW 이하로 하는 거, 배터리 실내에 전력선 포설을 금지하는 거, 배터리 우회 경로를 확보하는 거, 사업자는 기존의 가입자 수 10만 명, 회선 수 50만 이상, 네트워크 장애 예방, 중요 시설 관리인데 데이터 센터랑 부가통신 사업자가 이제 추가된 거죠. 추가된 거. 데이터 센터는 연면적 22,500m 이상 또는 수전 용량 40MW 이상, 매출액 100억 이상. 부가통신 사업자는 이용자 수 1000명, 트래픽 비중 2% 이상. 이 그림으로 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얘는 BMS로 해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제비 그 서머리 노트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그 유사 정리를 찾아봤는데 딱히 없어서 가장 유사한 거 지금 김 기사님이 그 정리하신 건데요. 예, 뱀스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해서 대략 보겠습니다. 스타일은 비슷하니까요. 개요는 건물에 센서 장치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망과 연동하여 에너지 관리를 하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 정보통신 건물 관리 프로토콜인 백넷이랑 백넷 프로토콜과 TCP/IP 연동을 위한 뱀스에 대한 그 구현이 필요했던 거죠. 개념은 건물의 설비를 센서와 계측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백넷을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솔루션이다. 제가 보기에는 단답식 치고 좀 개요가 길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가 좀 짧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하면은 개요를 두 줄로 하고 요 밑에의 특징이나 기술적인 걸 좀 더 추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요 내용도 좀 충분한 거고요. 개념도는 건물 온도, 습도, 출입 관리에서 IoT 센터로 관리하고 얘를 데이터 컨트롤 유닛이 수집해서 BAS에서 건물 자동화 시스템, 빌딩 오토매틱 시스템, FMS에서 시설 관리 시스템과 합쳐서 뱀스로 구축이 된다라는 거죠. 뱀스의 특징은 정보량 계측해서 수집하고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최적화한다. 그래서 센서버 제어 시스템 간의 TCP/IP 연동하고 실시간 백넷 프로토콜 연동하고 IoT 클라우드 센싱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래서 여기도 그 위에서 얘기한 것들이 계속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로 쳐서 개념들을 잡고 그 개념도에 있는 것을 다시 정리해 주는 게 다 풀이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뱀스의 주요 기능에서 뱀스 수집 제어 기능과 뱀스 분석 최적화 기능으로 비교를 했고요. 센시 원격 관리 법규에서 전력량 사용 시간, 조명 냉난방에서 뱀스에 대한 수집 정보, 뱀스에 대한 분석 최적화는 구역별, 시간별, 용도별 관리를 적용한다. 원격 관리는 실시간 모니터링, 분석 소프트웨어, 법규는 공공기관 에너지, 에너지 진단 면제 등으로 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이번에 기사 난 거를 보면은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해서 그것의 도입 전과 도입 후로 해서 비교해서 정리해 놓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벤스 도입을 통해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셋째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ESG 솔루션의 확보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결론이나 동향은 이제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 카카오 화재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이격 장비 간의 이격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법제화가 돼서 설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배터리에 들어가는 납축전 방식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로 해서 데이터 센터의 화재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